미국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 진주만 공격.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일본 해군의 기습 공격으로 진주만에 주둔하던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나고 맙니다. 방심하고 있던 미군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가장 중요한 항공모함들은 무사했고 이후 미국의 피해 보복이 시작됩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진 후 전선이 동남아시아로 확대되자 미국, 영국 등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며 은근 중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동맹조약을 맺고 더욱 자신을 얻은 일본은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이 깊어갔고 강경파인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육군의 강경파들은 오히려 미국과의 전쟁을 주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부로 일본 군대가 들어오자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는 일본에게 중요한 석유, 철강 등의 수출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전쟁에 대한 여론이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물론 해군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같이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쪽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야마모토 제독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력과 저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결정되고 할 수 없이 연합함대 사령관이 된 야마모토는 적 주력을 기습해서 섬멸해버릴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일격 후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의 목표는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주력 함대인 태평양 함대였습니다. 하지만 진주만 기습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진주만의 수심이 12m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기존 어뢰로는 공격이 어렵다는 것과 미 해군 전함들의 두꺼운 장갑을 뚫을 폭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뢰 꼬리에 대형 날개를 장착하고 자위로 장치를 달아 해결했고 두 번째 문제는 기존 전함에 사용하던 대형 폭탄을 항공기용으로 개조하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일본은 항공모함을 주력으로 한 기동함대를 구성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해전은 항공기를 이용하기보다는 대형 함들끼리 포격전을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항공모함들을 주력으로 구성된 함대는 없었습니다. 이 기동함대를 이끌 지휘관은 나고모 주이치 중장이 내정됐으며 공격기들의 조종사들은 모두 베테랑들로 구성됐습니다. 6척의 항공모함이 동원할 수 있었던 함재기는 총 399기였으며 참고로 호위를 맡은 3전대의 미카와 구니치 제독은 이후 사보섬 해전에서 연합군 해군을 아주 내버린 장본인입니다. 미국도 일본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하와이가 아니라 다른 곳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41년 11월 26일 드디어 일본의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하와이 공격을 위해서 은밀히 출동합니다. 일본군 기동부대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의 항공모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만에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었고 이 첩보를 들은 야마모토 제독은 매우 실망했지만 두 번째 주요 목표인 전함들은 진주만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진주만에 정박했던 전함들은 모두 8척으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테네시,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네바다였고 중순양함은 헬레나와 호놀룰루, 라리 등 3척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야마모토는 원래 선전포고 30분 후에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있었지만 선전포고문이 미국 측에 너무 늦게 전달되는 바람에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한 비겁한 국가라는 비난을 받았고 미국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오전 6시 후치다 미소 중좌가 지휘하는 공격대 183기가 출격합니다. 오전 7시 49분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무사히 진주만 상공에 도달한 1파 공격대의 후치다 미소 중좌는 기함 아카기에 기습 성공을 알리는 암호를 보냅니다.
반면 진주만의 미군들은 전혀 방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마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리라고는 대부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1파 공격 때는 오아후 섬 약 180km 위치에 이르렀을 때 미군의 레이더에 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시험 가동 중인 상태였고 초보 운용병들은 레이더에 나타난 수많은 비행체들이 설마 적기라고는 상상하지 못해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육상에 대한 공격이 먼저 가해졌으며 곧이어 함대에 대한 공격도 가해졌습니다. 7시 58분 미 해군 항공대는 진주만이 공격받고 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경보를 내립니다. 8시경 일본 해군의 970 공격기가 투하한 800kg 폭탄이 막 급유를 마치고 연료 탱크가 가득 찬 전함 애리조나의 4번 포탑과 측면 등에 4발이 명중했고 곧이어 탄약고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애리조나는 침몰합니다. 전함 네바다는 이미 어뢰와 폭탄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주만 밖으로 탈출하려고 필사적이었고 일본 공격기들은 네바다를 진주만 입구에서 좌초시켜 항을 봉쇄해버리기 위해 집중 공격했습니다. 전함 캘리포니아는 2발의 폭탄과 2발의 어뢰를 얻어맞았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7발의 어뢰에 두들겨 맞았고 오클라호마는 4발의 어뢰를 맞고 배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순양함 라리와 헤레나도 어뢰에 명중됐고 헤레나가 폭발하며 옆에 정박한 기뢰 부설함까지 침몰했습니다. 그 외 수많은 군함들과 지원함들이 대파되었습니다. 또한 비행기지에 있던 미군 비행기들도 지상에서 대부분 격파당했습니다. 물론 일부 미군 조종사들은 적의 공습에도 필사적으로 이륙해 일본군과 교전을 벌인 조종사들도 있었습니다. 2파 공격대를 포함한 악몽 같은 기습 공격은 90분이 지난 후에 끝났습니다. 이 공격으로 약 2,3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1,100여 명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9척의 각종 함선이 침몰하거나 좌초되었고 188기의 비행기가 격파되었습니다. 포드섬에 정박해 있던 3만 톤의 전함 애리조나에서만 승조원 1,500여 명 중 함장을 포함해 1,177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일본군의 피해는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소형 잠수정들과 출격 항공기 29기가 격추당했고 6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한편 일본군에선 많은 장교들이 1, 2차 공격 때 놓친 엄청난 양의 유류 저장소와 어뢰 저장소, 각종 항만 시설들의 공격을 위해 3차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심성 많은 나구모 제독은 목표는 달성되었고 더 이상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이때 3차 공격이 가해졌다면 미국에게 훨씬 심각한 타격을 입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진주만 공격을 일본의 완벽한 승리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일본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항공모함을 한 척도 격침시키지 못했고 이 사실은 이후 태평양 해전에서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미 해군은 전함 한 척 없이도 항공모함으로도 잘 버텼으며 결국 미드웨이에서 항공모함을 이용해 일본 해군의 주력을 박살내며 전황을 뒤집게 됩니다. 둘째, 일본군이 격침했다고 생각했던 미 해군 전함들 중 6척은 인양되어 수리 후 전투에 재투입됩니다. 또한 바다 위에서 싸운 전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에 없던 많은 승조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셋째, 3차 공격을 감행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항만 시설들이 건재했고 이는 미태평양 함대의 재건에 큰 힘이 됩니다. 추후 사노해 해전에서 대파된 항모 요크타운이 10여일 만에 수리를 해서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한 것도 이 건재한 시설들 덕분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진주만 공격이 성공해서 적의 주력을 부숴버리면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 싸울 수 있고 추후 협상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의 어마무시한 생산 능력과 선전포고 없이 기습당해 자존심에 상처난 미국인들의 분노를 정확히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진주만 공격 성공 후 야마모토 제독은 우리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핵폭탄을 2방이나 얻어맞게 되니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정도가 아니고 코털을 뽑아낸 셈입니다.